TBC 건강 365, TBC 창사 특집으로 퀴즈 365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시민들을 만나서 얼마만큼 우리 이제 건강 그리고 이제 건강 검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 그리고 퀴즈를 풀어서 선물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퀴즈의 정답을 또 말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특별히 칠곡 카톨릭대 장동성 과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과장님 건강 퀴즈를 이제 푸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정답률 한 몇 %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한 80% 이상은 정답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맞출 네. 것이다. 네.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예, 오늘 TBC 건강 퀴즈. 예. 어떻게 저기 퀴즈 365 하면 오케이 하시면 바로 이 문제 하고 맞추시면 OX 쉽습니다. 예,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시죠. 퀴즈 365 시작. 퀴즈 365.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무슨 손이라고요? 아니요. 나는 고르는데 제주가. 아까 뭐 어떤 제가 단어를 들은 것 같은데. 자, 요거 이제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는 대장 내시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자, 대변 잠혈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만 대장 내시경이 필요하다. 맞으면 O, X. O 선택하셨습니까? 자, 요거 문제가 요거 애매한 문제인데, 자, 잠혈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만 대장 내시경이 과연 필요하다. 아니면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멸 그러니까 요 문제를 잘 읽어봐요. 문제 속에 때만 X네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때는 대장 내시경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로도 또 들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 문제를 끝까지 읽고 X. 그러면 X. 지금 바꾸시는 겁니까?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O. 나는 O. 선택을 제가 기회를 많이 드렸는데 정답을 O 하셨다가 X로 바꿨다가 최종적으로 O로 하셨거든요. 네. 결과 자,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X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예.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가 이제 때만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쵸. 다른 때도 대장 내시경은 필요한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사실 대장 내시경을 하는 이유가 있죠.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장암을 확인을 하고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예. 보통은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분변 잘멸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공단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분변 잘멸 검사를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만 이제 대장 내시경을 공단에서 이제 금액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분변 잘멸 검사에서는 사실 음성이더라도, 그러니까 이상이 없더라도 사실은 선종이라든지 암의 그런 전 단계의 그런 용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종이 작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런 분변 잘멸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이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5년에 한 번 정도씩은 대장 내시경을 하셔가지고 이제 용종이 있으면 제거를 시행을 하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검사를 했습니까? 저기 동구 여기 그 뭐지 검진센터 있잖아요. 검진센터에. 네. 그때 그러면 종합 검사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2년마다 하는 이제 건강검진 때문에 했는데 예. 이제 대장 내시경은 내가 한 5, 6년이 돼가지고 안 예. 한지가 그래서 이제 뭐 한번 또 해볼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하셨구나. 했는데 뭐 이상 결과가 없어서. 괜찮았어요? 네,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그 축하드립니다. 전에 5년 전에 할 때는 그 뭐지 용종이 하나 발견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괜찮았네, 그죠? 네. 와, 그러니까.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축하드립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틀렸지만 이번에 뭐 대장 내시경 결과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네. 요거는 뭐 사회자 제가 재량으로 특별히 한 장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대장 내시경 검사가
깨끗하니까 네. 드리는 겁니다. 어머,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우 파란색 뽑으셨네요. 건강검진 결과 공복 혈당 수치가 100이면 당뇨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잠시만요. 지금 표정이 약간 이거 알 수 없는 표정인데 진짜 혹시 그- 120 넘으면 당뇨지 싶은데 아니 저기 혹시 당뇨가 좀 좀 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 대장 내시경 해본 분이 대장 내시경을 뽑고 또 당뇨 좀 있으신 분들 또 공복 혈당 수치를 뽑았네. 와 어찌 또 이런 일이. 자 그러면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네, 공복 여기 공복 혈당 수치니까 네, 100이면 X. X. 아까하고 똑같은 양상입니다. 이 집은 뭐 전부 O 했다가 X로 바꿨다가 한 번 더 물어보면 또 O 하려고 하시죠. 아니요. 그래가지고 틀려놓고는 막 이따가 O 했잖아요 하고. 자, 마지막으로 O냐 X냐 선택은 X. X로 하겠다. 정답은 X입니다. 와, 야 축하드립니다. X예요 수치가. 이제 네. 공복 혈당 검사에서 당뇨병의 네. 수치는 이제 126 이상이면 이제 네, 당뇨병으로 맞아요, 진단을 맞아요, 하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얼핏 이야기를 하셨네, 그죠? 그래, 맞네. 맞아. 와, 근데 이제 약간 헷갈리다가 결국엔 정답을 맞추신 게. 네. 그럼 당뇨를 언제쯤부터?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이거 검진을 시간도 안 됐- 건강 검진 가셔가지고 예. 알게 된 거예요. 예. 아, 피 검사할 때. 피 검사할 때. 예. 그 검사는 어떻게 뭐 저기 어떤 검사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나라에서 하는 검사. 그렇죠. 오. 신경쇠락 하더라고요. 음. 그 하다가 이 습관적으로 먹는 게 있어서 예. 쉽게 이렇게 막 고쳐져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 요즘은 식습관 이제 바꾸기가. 좀 자제를 많이 하죠. 아하. 단 거, 뭐 짜은 거 이런 예. 거는 이제 자제를 좀 해요. 네, 이제 아까 이제 문제에서 이제 공복 혈당 수치를 100으로 이제 저희가 문제를 냈는데 사실 공복 혈당 수치가 100은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100보다 적을 때, 작을 때가 이제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이고요. 100부터 125까지를 공복 혈당 장애, 즉 당뇨의 전 단계로 우리가 보통은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건강 검진 하게 되면 사실 공복 혈당을 저희가 보통은 이제 건강 검진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100에서 125 사이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이미 당뇨가 진행될 위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 식습관 관리나 체중 조절, 규칙적인 운동 등의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당뇨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예, 평소에 또 식습관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하고 하니까 그게 바꾸기 어렵잖아, 그죠? 네, 쉽지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365.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어떤 식사하고 계세요? 굉장히 맛있는 거 드시는데. 지금 타코하고 과카몰레하고 뭐 이것저것 먹고. 우리 요 앞에 시민분이 그 당뇨에 대해서 인터뷰 퀴즈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식습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단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건강한 식단으로 보이네요. 이게 아보카도잖아, 그죠? 네. 과카몰리. 네. 여기 이제 남미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음식인데 요즘은 또 한국에서도 많이 드시고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네. 자, 네. 문제 나왔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좀 어려운데. 우리 닥터장 문제 네. 읽어주시죠. 네, 이번 문제는 종양 표지자 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작부터 좀 어렵다. 네, 말이 어렵네요. 자, 문제 제가 읽도록 할게요. 종양 표지자 검사는 암이 없어도 이상 수치가 나올 때가 많다. 아하, 요거 OX. 이 검사 안 해봤죠? 네. 당연히 처음 처음 듣네. 저도 O일 것 같은데. O일 것 같습니까? 자, 요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바꿀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O. 그래도 네, O. 알겠습니다. O.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종양 표지자 검사는 암이 없어도 이상 수치가 나올 때가 많다. 정답은 O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정답은 문제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글이 약간 O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여쭤봐도 바꾸질 않았습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요 문제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제
종양 표지자 검사는 사실 저희가 이제 종합 검진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검사에서 사실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검사 항목들입니다. 아,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검사 항목들이 있어요. 알파 피토 프로테인, 뭐 CA 125, CA 19-9 뭐 이런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암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검사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췌장암 들어보신 적 많죠. 사실은 어르신들은 췌장암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췌장암 표지자로 CA 19-9라는 수치가 굉장히 유명해요.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췌장암 검사를 원하셔서 이제 이 검사를 해보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성분들은 다른 이유, 그러니까 여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도 CA 19-9가 그냥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종합 검진을 시행을 하고 CA 19-9가 높게 나와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을 해서 췌장암을 확인을 해보는 뭐 CT를 찍거나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췌장암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하. 사실 그래서 종합 표지자 검사는 그러니까 그런 종양 표지자 검사는 종합 검진에서 많이 시행하는 검사긴 하지만 사실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자 원장님. 자, 두 번째 문제. 네. 요거는 꼭 알아야 되는. 특히나 이제 건강 여성분들 상식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아야 되는 너무 문제라고 잘 뽑았네요. 생각합니다. 자, 빈혈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자, 검진 결과 빈혈이라고 나오면 그냥 철분제만 사서 먹으면 된다? 야, OX 정답은 X. X. 정답은 X입니다. 야, 역시 오늘 뭐 건강식을 드시는 거 보니까 아주 뭐 건강 상식들이 네. 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철분제를 먹으면 빈혈이 좋아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20대 친구들 맞나요? 네. 20대도 사실은 건강검진으로 해서 일반 건강검진으로 하면 빈혈 검사도 원래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빈혈 검사를 하게 되면 국가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빈혈 수치 한 가지만 체크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헤모글로빈이 낮은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생리량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빈혈이 되게 잦긴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제 철분제를 복용을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빈혈이 단순히 철분이 부족하거나 생리량이 많아서만 오는 질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빈혈 수치가 있는 경우에는 아주 드물지만 백혈병이라든지 그런 혈액 질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빈혈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혈 수치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빈혈의 정확한 원인을 확인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 검사 결과에 맞춰서 뭐 철이 결핍된 그럼 보통 이제 생리량이 많으면 보통은 철 결핍성 빈혈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도 수치를 보고 이제 철분제를 복용을 실제로 해야 될지 아니면 경과를 봐도 될지 식단 조절만 하면 될지 정도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혈 수치만 나온다고 단순히 철분제만 복용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본인들의 어떤 그런 빈혈 수치를 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도 그렇지만 20대 때는 병원을 거의 안 갔거든요. 그렇죠. 저도 잘 모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때부터 검진을 받을 수 있네요. 네, 이제 국가 일반 검진으로 이제 20대 이상의 이제 남자와 여자 모두 이제 국가 검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40이 넘어가면 위내시경이 들어가서 40대 이상부터 이제 국가 일반 검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네, 20대 이상부터 국가 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혜택을 잘 찾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건 무료잖아요. 네,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검사들입니다. 오, 투명케 뽑아주셨어요. 네. 네. 이번 문제는 국가 암 검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도록 할게요. 췌장암은 국가 암 검진 대상이다. 아니다. 자, 요거 OX 가겠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 암입니다, 그죠? 요거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관심이 좀 췌장 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요. 그건 아닌데 네. 아까 췌장암이 그 어르신들 제일 많이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시는 관심을 거라. 가진다고 슬쩍 이제 앞에서 나왔어, 그죠? 그러면은 야, 요거 정답 OX 맞다, 틀리다. 하나, 둘, 셋.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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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근데 제가 얼핏 들으니까 췌장암은 또 약간 검사가 좀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검사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복잡하고 좀 비싼
이런 검사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전문 용어가 좀 나와서 과연 말이 길어지시는 거 보니까 뭔가 힌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또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니다. 아니다. 와, 약간 귀가 조금 바람 불 때 이렇게 흔들리는 조금 팔랑팔랑거리는 어떤 네. 그런. 사실은 저도 이제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요? 자, 그러면 뭐 X로 가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정답은 췌장암은 국가암 검진 대상이다. 정답은 X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사실 이게 국가암 검진에 어떤 암이 들어가 있는지 사실 대부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뭐가 이렇게 우리가 복잡해요 보면. 맞아요. 사실 국가암 검진으로 들어가 있는 검사들은 모든 암에 대한 모든 암에 대한 검사들이 국가암 검진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암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나 그 금액 이런 것들에 대한 유효성들을 다 어느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제 이것을 국가암 검진으로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현재 이제 국가암 검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암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간암과 폐암 이렇게 그렇구나. 6가지입니다. 네. 갑상선은 갑상선암은 사실 국가암 검진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굉장히 좀 가벼운 암일수록 들어가 있고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네, 그건 그죠? 또 아닙니다. 그리고 췌장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췌장암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해서 사망률을 개선할 수 있는 검사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은 현재 국가암 검진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자, 어쨌든 세 분 다 너무 성적이 좋으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드리고요.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네.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늘 날씨. 자전거 타고 오신 어르신 계신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아니 근데 여기 데일밴드 여기 왜 다치셨습니까? 살짝 꺾이세요. 뇌동맥류 등이 예. 뇌혈관 이상 소견을 보기 위해서는 뇌 MRI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뇌혈관 이상 소견 보기 위해서는 뇌 MRI 검사죠. 당연하지. 그래요? 왜냐면 문제를 다시 한번 봐주시고 이게 이렇게 금방 바로 답이 나올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사실 지금까지 냈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그래요. 혈관의 네. 이상 소견을 보기 위해서는 뇌검사를 시행해야 돼.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동맥류 등의 뇌혈관 이상 소견을 보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렇죠. X. 너무 재밌다. 아니 왜 사람들이 전부 문제만 한번 더 읽어드리면 맞아. 정답이 바뀌어. X야. 뇌동맥류 등의 뇌혈관 이상 소견을 보기 위해서는 그럼 여기 이 글이 나왔는 게네. 이게 뇌혈관 이상 소견을 보기 위해서는 뇌 MRI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 그럼 오늘 맞네. 정답은 문제 안에 있다. 와 이거 진리네. 지금 여기 문제가 보면은 뇌동맥류 등 뇌혈관 이상 소견을 보기 위해서 그럼 이게 다 나왔네 이게. 그죠? 뇌에서. 나왔네요. 나왔으니까 오네. X가 아니네. 야 희한하네. 전부 사람들이 야, 바꿔서. 헷갈리네 이게. 문제 낸 사람보다 문제를 더 잘 아시는 느낌. 자 정답은 네, 뇌 동맥류 등의 뇌혈관 이상 소견을 보기 위해서는 뇌 MRI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솔직히 위험했습니다, 그죠? 아니 근데 여기에는 뭐 봉지에 지금 뭐가 들은지 살짝 이 봤더니 콩가루인데 콩가루. 저 오늘 샀는데 예예. 이거 하나씩 태워드릴까? 이또 건강하잖아요 이게. 아니 건강하지. 이거는 이거- 콩가루 콩이 좋죠. 이거 2만 주고 샀는데 금액은 검은 콩하고 검은 깨라. 같이 들어간 겁니까? 그래야 뭐 태워가지고 사시면 둘, 넷, 5잔. 5잔. 있거든. 뭐 여기 뭐 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네 우유도 한번 사가와야. 뭐 마음으로 저희가 먹은 걸로 하죠. 뭐. 예. 이게 뇌 동맥류라는 게 뇌에도 이제 동맥이 흐르거든요. 우리 모든 몸에는 이제 동맥과 정맥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혈관을 이제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혈관 중에서 뇌로 가는 동맥을 저희가 뇌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뇌동맥이 이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는 이제 혈압이 계속해서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가 쭉 가다가 이렇게 쭉 갈라지는 부위가 있거든요. 갈라지는 그 위치에 계속해서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오르다가 뻥 하고 터지면 그게 뇌출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건강검진에서 뇌 CT를 찍거나 뇌 MRI를 촬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뇌 CT를 촬영을 하면 이제 뼈나 그런 다른 연부 조직들을 보는 때는 좋은데 사실은 혈관을 보는데 좋은 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뇌 MRI 검사를 하면 그런 뇌로 가는 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CT보다는 MRI가 좀 더 비싸죠. 근데 그렇죠. 이제 뇌혈관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좀 금액이 좀 비싸더라도 이제 MRI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뇌 동맥류를 찾아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그 건강 365에서 건강 상식 퀴즈 푸시면 상품권 드리는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뽑아주시고 앞에서 풀었던 통이어가지고 문제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오르는 경우 술 좀 적게 먹고 요 이제 건강 보조식품 요런 거를 챙겨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요거 이제 요런 문제인데 요게 이제 맞으면 O 틀리면 X거든요. 자, 정답은 O. 아, 확실합니까? 그래 오지. 아니 우리한테 먹으라. 술을 좀 적게 먹고 맞잖아. 우리 먹으면 좋지. 나쁠 거 뭐 있나? 과연 나쁠 건 없는데 이거 좀 듣고 보니까 맞긴 맞네, 그죠? 그러게요. 정답이네. 이게 정답이 아닐 수가 없네. 뭔데 지금? 그러게 이게 지금 뭔데 지금 이거? 그러게요. 술 적게 먹으면 되지. 그러면 이제 근데 간이라는 게 꼭 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른 어떤 그런 뭐 굉장히 피로가 쌓인다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혹시나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을 얼마나 적게 먹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소주를 하루에 뭐 3병 드시는 분이 하루에 뭐 조금 적게 2병 반 먹으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수 안 먹어야지. 그러면 이게 맞다 틀리다? 맞지 그래. 아, 맞아요.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 돼. 여기 술을 조금 적게 먹고 요래 적혀 있는데. 조금 그게 이제 함정이네, 그다? 함정이 아하, 함정을 발견하셨다 이제. OX 정답은 X 할게 그럼. X로 바꾸신 거예요? 아, 함정이 뭐 그렇잖아. 아하, 지금 O로 하셨다가 이제 X로 바꾸신 거예요? 정답은 X입니다. 그래, 챙겨 먹으면 된다. 이걸 술을 많이 때려 먹고 이걸 먹으면 된다 하니까 알지. 그러니까. 때리죠. 아니 술을 어떻게 드신다고요? 미안. 아하. 많이 때려. 아니 어떻게 술을 좀 어떻게 좀 약주를 좀 때려 드시는 아니. 술 안 드십니까? 안 먹는데. 네.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닥터짱의 시원한 해설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건강 검진을 받게 되면 어머님들 이제 피 검사를 하게 돼요. 그죠? 이제 네. 피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간 수치를 이제 당연히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건강 검진에서는 3가지의 간 수치를 보게 됩니다. AST, ALT, 감마, GTP 이렇게 3가지의 간 수치를 주로 보게 되는데 사실은 간 수치가 오르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흔한 게 이제 술 그리고 비만 2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비만도 네. 안에 또 부담을 주는군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질병을 따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간 초음파 같은 검사들을 하게 되면 이제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간이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데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지방간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체중이 이제 많이 나가면 이제 간에도 지방이 끼게 되고 그 지방이 이제 간에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간 수치가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체중을 감량하고 술을 적게 먹는 게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저희가 간 수치가 오르는 원인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대표적인으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이 이제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경우에도 간 수치가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수치 오른다고 단순히 이제 술 좀 적게 먹고 챙겨 먹으면 되냐? 아니죠. 정확하게 간 수치가 오르는 원인을 확인을 하고 그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서 이거 자꾸 스트레칭 하시고 미는 거. 예, 미는 거 하시고 저희 뭐 쭉 그럼 지켜봤습니다. 없는데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아. 그런 거 있나요? 자, 아하, 이제 야. 이번에 지질 검사. 지질 검사네요. 자, 네, 요거.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가 검진에서 지질 검사,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는 2년마다 시행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뭐 매년 시행할 거는 난 처음 듣는 소리인데 지질 검사 하는 거라. 요게 이제 그것만 따로 그렇게 하나요? 검사죠,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는. 흔히 이제 아니 그 고지혈증요? 네, 그렇죠. 아, 그게? 고지질 혈증에 대한. 그렇죠, 좀 오, 아니 지금 좀 어떻게 뭐. 저는 고지혈증 약 먹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아 이게 이제 말이 그래도 좀 지질 달라지면 검사 하는 거는 처음 듣는. 치질은 아니고 예. 그 지질 검사 요렇게 예, 예. 이제 지칭을 하나 봐요. 우리 흔히는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로 이제 많이 이제 알고 있죠. 그러면 그거는 뭐 해마다 할 것 같지는 않는데. 자, 이게 상품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 원래 한다. 같은 대로. 아 원래 가던 대로. 막. 예. 자, 일반 국가 검진에서 지질 검사, 흔히 콜레스테롤 검사라고 부르는 지질 검사는 2년마다 시행된다. 정답은 X입니다. 몇 년이에요? 나도 이제, 틀려도 괜찮은데. 네, 지질 검사는 4년에 한 번씩 시행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국가 건강 검진에서 이제 지질 검사, 이제 지질 검사는 크게 네 가지를 보거든요.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제 지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질 검사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제 흔히 우리가 콜레스테롤로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검사가 이제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시. 보통 이제 2년에 한 번씩 국가 검진에서 피 검사를 할 때 콜레스테롤 검사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건강 검진하면서 원래 이제 콜레스테롤 약 드시면 이번에 검사하면서 같이 검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는 이게 검사가 4년에 한 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가 검진에서 올해가 해당 연도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서 그런데 이거는 굳이 국가검진에서 4년에 한 번씩 따로 시행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나이 되는 사람들 보통 1년에 한 번씩 체열 이거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다 하거든. 이제 그러면 이런 검사가 다 흔히 피 되더라고. 검사하면 다 또. 나는 1년에 몇 번씩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한 거를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 맞아. 이제 국가 검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병을 진단하고 그러니까 숨겨진 질병을 찾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질병이 없으신 분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검사라서 이제 4년에 한 번꼴로 검사가 맞아, 들어가 맞아. 있습니다. 아니 약을 받으러 가야 되고 검진을 해야 네. 되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네, 예예예. 예. 와 정말 그 다양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죠? 네. 아니 이렇게 또 건강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그런 또 생각들도 있고 네. 또 상식들 가지고 또 생각보다 근데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이렇게 나름대로의 기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언제 건강 검진을 이렇게 받으러 가면 가장 좋은지 그것도 이제 뭐 이것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장모님을 이번 2월에 예. 건강검진을 했었거든요. 음. 사실 1월은 가족 행사가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이제 1월 지나고 그다음에 2월 달에 예약을 하면 사실 2월은 건강검진센터가 대개는 그렇게 바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바쁠 때가 있고 안 바쁠 때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연말에 주로 많이 바쁘죠. 연말에. 근데 이제 이게 건강검진도 주로 이제 뭐 내시경 검사라든지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은 다 사람이 의사들이 직접 손으로 하는 검사다 보니까 검사량이 너무 많으면 이 피로도가 누적이 돼요. 아무래도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라 아무래도 좀 그때 검사를 받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조금 검사를 여유 받는 있게. 게 네, 조금 더 정확한 검사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 창사 특집으로 건강 365 퀴즈 365로 만나봤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이 퀴즈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이거 어떡하죠? 이거 다음 저희가 뭐 6월이나 7월이나 8월이나 언제라도 우리 시민분들, 시청자분들이 건강에 대해 궁금해하시면 문제를 들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